저는 시장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합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는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지금부터 완전히 바뀌셔야 하고 여기에 맞추셔야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상 뭘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할 대상이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자산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핵심적으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연구합니다. 시장을 연구하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사실 알 수 없고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저는 시장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합니다. 시장이나 종목을 연구하면 유행이 보이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은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역사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동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이 시대는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더 아름다운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자면, 재테크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세상은, 경제는 거의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본주의 시대는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가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셨습니까? 세 번째, 자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앞으로 더 심화될까요? 더 완화될까요? 정권에서 복지 정책을 쓰면 그것이 완화될까요? 네, 그거는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타이밍이 약간 땡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특성상 무슨 정책을 피더라도 결국은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어 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자,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네. 물론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가진 않습니다. 계속 체제는 반복하는 것이고요. 역사는 또 흔들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다른 사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자본주의가 앞으로 50년에서 100년은 더 유지가 될 것이다. 자, 이 네 가지 명제만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지금부터 완전히 바뀌셔야 하고 여기에 맞추셔야 한다는 거죠. 자,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우리가 어떤 자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 내가 한 1억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하냐면 분산 투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잘 분산된 인덱스 펀드, 종합 주가 지수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20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2년간 무려 41%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다. 분산 투자하셨으면 2년간 41%의 수익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뭐죠? 뭐가 좋은지 몰라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압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1등 회사, 1등 종목 뭡니까?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동일한 기간 동안 몇 퍼센트가 올랐을까요? 삼성전자는요, 그 기간 동안 무려 100만원짜리 주식이 287만원까지 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165%가 올랐습니다. 자, 전체 평균이 40% 올랐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은 몇 퍼센트 올랐다고요? 평균의 4배인 446, 165%가 올랐어요. 자,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체 평균 안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반에서 1등 하는 놈이 160점 올랐더니 전체 평균이 40점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평균 41점 오르는 것 중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이 기여한 포인트가 몇 점일까요?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주가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개별 종목을 전부 다 동일한 비율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냐면 전체 시장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서 약 25%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4분의 1이라는 거죠.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165% 올랐더니 전체 평균이 삼성전자의 4분의 1인 41점이 올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 혼자 다 올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주식시장이고요. 이게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든 점수를 삼성전자 한 종목이 올리고 있어요. 다른 종목은 뭐 했다는 거죠? 네, 다른 종목은 다 거기서 거기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년 전에 2016년 1월 달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나는 왠지 삼성이 싫어.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유일하게 다 했는데 삼성 한 종목을 뺐어요. 삼성을 빼고 투자하셨다면 2년 뒤에 여러분 수익률 얼마일까요? 빵. 아무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넣으면 41% 오르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빼면 빵. 삼성전자만 투자하면 165%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건 좋은데 삼성전자 망하면 어떡하냐? 삼성전자가 최근에 중국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하고요. 애플하고도 경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은데 삼성전자 망하면 어떡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종목 분석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자본주의를 연구하면 삼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물론 언젠가는 망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대 앞으로 50년, 100년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삼성전자가 CEO의 경영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016년부터 17년까지 주가가 오르는 2년간 삼성전자 갤럭시 S7 노트 배터리에 불났습니다. 불났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 회장은 1년 동안 깜빵에 가 있었어요. 자, 회장인 내가 깜빵 가 있는데 회사 주가가 올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르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회장이 누구이든 이제 더 이상 삼성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삼성은요, 더 이상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은 더 이상 CEO의 경영력이 뛰어난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은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은 분기 순이익 15조, 연간 순이익 50조, 현금 100조를 쌓아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은 그냥 돈이 많은 회사예요. 그리고 사업을 뭘로 해요? 기술력으로요? 조직력으로요? 아니요. 자본주의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은 돈이면 다 됩니다. 결국은 돈으로 사업하는 거죠. 삼성이나 구글, 애플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1년 내내 가장 주력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기술 개발도 하고 조직 관리도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M&A예요. 쇼핑하러 다니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겠지만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그냥 괜찮은 회사 사버리는 겁니다. 유튜브가 구글 겁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개발했습니까? 아니죠.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구글이 보니까 쟤네가 괜찮아. 쟤네를 놔두면 우리를 위협할 것 같아.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생태계입니다. 이 시장은 결국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어디? 1등주, 우량주에 투자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기술력이 뛰어난 주, 뭐 경영력이 뛰어난 주 이런 주가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가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우량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부동산 어디 사야 됩니까? 부동산. 네, 부동산은 강남에 사셔야 됩니다. 왜? 종목을 연구하면 뭐 어디 땅을 연구하고 지역을 연구하면 각종 지역마다 살만한 곳이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시대를 연구하시면 자본주의를 연구하면
강남밖에 살 곳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작년에 강남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17억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대출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남에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남이 학군이 좋아서, 강남이 교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이 전부 현금으로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산 사람들은요,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현금을 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곽에 있는 사람들, 강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뭘로 사요? 대출로 집을 산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팔려는 매물이 늘어나면 결국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시대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우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의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전략은 딱 하나예요. 우량자산에 집중하십시오. 최대한 우량자산에 집중하십시오. 자꾸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잡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는 세상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최고 우량주를 사시는 것이 더 안전하면서 더 수익성이 높은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남에 살 돈이 없다. 우량자산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시오. 괜히 어설프게 내가 투자해서 날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투자를 할 거면 우량자산에 집중하시고 안 할 거면 내가 현재 벌어들인 돈, 현재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이게 부족하니까 조금 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이걸 뭘 해보겠다고 뭐 이상한 뭐 ELS나 DLS 이런 거 해가지고 전체 자산을 날리는 이상한 부동산을 사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손해고 여러분이 보신 다 손해는 결국 다 부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 앞으로 더 심화되고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